훅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훅뉴스, 오늘은 월요일에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종훈 기자. 네네. 지난 금요일에 그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속보들이 막 쏟아지는 바람에 우리가 훅뉴스를 월요일로 살짝 미뤘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훅뉴스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주제 속으로 오늘 훅 들어가 봅니까? 네. 적폐청산이라고 하면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지겨우실까요? 글쎄요, 뭐 지겨우시지 않겠지만 적폐청산에 대한 얘기를 참 우리가 오랫동안 많이 하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인지 올해 초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 발 앞서서 이렇게 방향을 틀기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 공정경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 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입니다.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생활 속 적폐를 근절하겠다. 기억나요, 이거? 네. 그러니까 지난 1년간 권력의 전횡에 따른 그런 적폐청산에 주력했다면은 이제는 생활 속에 있는 적폐청산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맞아요. 그런데 이 생활 적폐에 주목하다가 저희 취재진은 국고보조금이 낭비되고 있는 사례를 포착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면 공익적 사업에 지원되는 나랏돈, 국민들이 혈세로 만들어 놓은 그 돈,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국가가 아닌 민간 기관이나 사업체 등에 제공되는 보조금인데요. 그렇죠. 올해 이 국고 보조 사업의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돼요? 이게 67조 원에 이르고 있네요. 67조 원의 나랏돈이 민간기관이나 사업체에 지원이 되고 있어요. 네, 나가고 네.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새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랏돈이 눈먼 돈처럼 쓰여지는 정황을 취재해봤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훅뉴스를 통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나랏돈이 쌈짓돈처럼 쓰이는 그런 현장. 네. 어떻게 새 나가고 있던가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무리한 자원 외교에 나섰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얘기인데요. 공사 관계자의 말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죠. 저희가 국고보조 사업을 수행을 함에 있어서 저희 돈으로 해서 출장을 갈 수는 없잖아요. 광산 관리를 하면서도 기술 지도도 가야 되고 하는데 총 출장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됐거든요. 이건 수익 사업이 아니라 보조 사업인데 저희 자체 돈으로 한다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우리 돈으로, 우리 회사 돈으로 할 수는 없으니 국고보조금을 갖다가, 그러니까 나랏돈을 갖다가 한다. 그래서 그 돈으로 출장 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고 보조 사업이 예, 예. 탄광시추요. 그러니까 광산 개발을 위해서 땅속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탄광시추.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 거니까 공사를 맡은 민간의 국고 보조가 이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 사업에 투입된 국고 보조금이 36억 2천만 원이나 됐는데 한 해에. 예, 그 일부를 광물자원공사 직원들이 출장비, 인건비 등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나 되던가요? 저희가 36억 2천만 원 전체의 사용 내역서를 입수했거든요. 예, 예. 그걸 살펴봤는데 959개 내역 중에 우선 눈에 띄는 거는 예. 지난 연말에 광물자원공사 탐사 2팀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출된 2억 8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탐사 2팀의 급여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됐다. 네. 그럼 탐사 2팀은 탐광 시추 작업만 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물론 아니죠. 자신들의 본연의 일이 있고요. 예, 예. 다만 탐광시추에 관련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하기는 하지 않느냐. 일부를 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급여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선 관계자의 설명대로 한다면은 예. 출장비 또 기술 지도비 등의 명목으로 국고 보조금을 공사 직원들이 주머니에 챙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물자원공사 일부 직원들의 월급이 국고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그 일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 일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좀 복잡하지만 이게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사용 내역서에는 별도의 출장 여비 항목까지 있었습니다. 급여 외에요. 예. 일부 직원들의 경우에는 5월에서 6월 사이에 출장을 갔는데 그렇게 가면서 300만 원이 넘는 국고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것도 급여와는 별개로.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업무 협의 등의 명목으로도 상당한 액수가 국고에서 빠져나가는데요. 다시 공사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실까요? 예, 예. 그럼 그 직원분의 급여는 따로 나오고 공사에서 그다음에 따로 또 수당조로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이건 저희 모든 사업이 다 동일합니다. 저희 이 광물공사 사업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여태까지 그거를 당연히 예산 신청을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7대3 정도로 한 3 정도는 국고보조금으로 받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탐광 시추 작업이라는 국가 일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당을 또 받고 네, 출장비, 업무 협의 등의 명목으로요.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관의 탐광시추 사업을 지원하라고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36억 2천만 원 정도로 말씀드렸죠. 한 해, 예. 네, 이 중 이러저러한 명목이 붙어서 민간이 아닌 광물자원공사로 넘겨진 액수가 11억 원이 넘습니다. 늘 그렇게 해왔고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었던 거네요. 저희도 좀 그 부분이 이상해서 광물자원공사를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를 해봤거든요. 예. 들어보실까요? 그 사업에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이 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업무를 하는 거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자공의 직원들은 그 일을 하시니까 급여를 받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이걸 보조 사업으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물자원공사라는 공사라면 원래 그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사라는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그렇죠. 되는데 네. 탐광 시추 작업이라는 걸 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또 따로 받는다. 이게 글쎄 언뜻 이해는 안 되는데 산자부는 문제가 없단 반응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을 나눠주는 그 과정, 그 업무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렇게 봐야만 할까요? 광물자원공사 측은 직원들의 잦은 출장 등을 이유로 국고보조금을 받았다고 아까 해명을 했죠. 예. 그런데 공사는 자체 출장 예산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지난해 38억 원이나 됐고요. 그런데 실제 쓰여진 금액은 1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공사의 자체 예산은 아끼면서 대신 국고보조금을 써온 거죠. 예산을 아꼈으니까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는 그만큼 좋아지겠고요. 맞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지난해 광물자원공사 임원들은요. 1인당 2, 3천만 원씩 또 직원은 1인당 평균 1,600만 원의 성과급 또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해외 자원개발 사업 때문에 지금 자본금이 완전 잠식된 상태인데 이렇게 보너스 잔치를 한 거죠. 참 의외네요. 완전 자본금 잠식 상태라는 건 이건 유명한 뉴스인데 지금 임원이 1인당 2, 3천만 원, 직원은 평균 1,600만 원이나 상여금 보너스를 챙겨갔다. 네. 그런데 국고로 직원 인건비까지 된 거 이 사실은 광물자원공사 스스로가 마련한 규정에도 맞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공사 자체 규정은 어떻게 돼 있길래요? 그러니까 광물자원공사가 만든 시추사업 규정안이라고 있는데요. 예. 여기를 보면은 보조금요. 광산에 주어지는 직접 공사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사는 그 보조금을 집행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각 광산에 나눠주는 역할을 맡는다고 돼 있는데 예. 나눠주는 게 아니라 국고보조금을 직접 받아온 거죠.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산자부는 뭐 상위법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는 있다고 했으니까 문제 삼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고요. 근데 광물자원공사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 규정의 일부 표현이 잘못됐다면은 그 규정을 새로 고치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을 이제 뭐 제대로 집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규정 자체를 뜯어 고치겠다. 관행에 맞춰서 규정을 다시 만들겠다는 겁니다. 참 이게 애매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국고보조금이 새 나가고 있구나. 어떻게 좀 애매한 부분에서 새 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네. 특히 공사에 돈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부터 써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국고는 정말 아껴서 써야 될 때만 써야 되는 게 그게 원칙이겠죠. 물론이죠. 네, 어쨌든 광물자원공사는 곧 통폐합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지난달 말에 발표한 탐광시추사업 수행 기준에서도 지금까지와 같은 그 마찬가지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네요. 문제는 이처럼 국고보조금이 방만하게 집행되는 사례 또는 위법하게 쓰여진 사례가 이뿐만은 아니라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국고보조금이 부당하게 쓰여진다. 이런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았잖아요. 네, 국고보조금이라는 게요. 꼭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이렇게 대규모 사업에만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소소한 것들 많이 생각나는데 특히 이제 저소득층을 보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 이런 것도 다 국고보조금 아니에요?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해 말에 어금니 아빠 이영학직 사건 때문에 이 보조금 부당 추력이 도마 위에 올랐던 적이 있거든요. 이영학 어금니 아빠. 맞습니다. 거액의 후원금을 받으면서도 뭐 기초생활수급비라고 해서 1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건데요. 이게 바로 보조금이죠. 맞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금이었습니다. 그때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력 차단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올해 1월에 이낙연 총리의 말로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주민들의 신고를 어떻게 독려할 것인가 필요하다면 고발아치랄까요?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는 분들께 보상을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라도 받아서 부정수급 막자 그런 얘기였어요. 오죽하면 신고 좀 해달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예. 이게 그 정도로 정부가 적극 나선다고 해도 모든 보조금 사업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네요. 각 부처와 지자체별로 국고 보조금 사업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다고 보니까 예. 일률적인 집행 기준도 마련하기 어렵고요.
관리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들이 허술하게 지금 새나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실제로 지난해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이 연장 여부를 가려야 하는 보조금 지원 사업 215개를 두고 평가를 해봤습니다. 4개 중에 3개는 폐지나 감축 또는 사업 방식이라도 변경해야 한다 이런 결론이었고요. 정상적으로 추진할 만하다 이런 사업은 25%에 불과했네요. 보조금 상당액이 허투루 쓰여지고 있다는 건데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의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의 지적을 들어보시죠. 사실은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쳐서 보조금을 이렇게 횡령하거나 편취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사실 국회 같은 데에서도 이런 보조금 사용 실태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이 위법하게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채용비리, 공적자금 이런 거를 대표적인 생활 적폐라고 꼽았지만 듣고 보니까 이 국고보조금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도 이게 생활 적폐 분명하네요. 맞습니다. 예, 각 국고 보조 사업에 대한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또 계속될 필요가 있는지 국고가 엉뚱한 곳에 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팎에서 꼼꼼히 짚어봐야 될 필요도 있고요. 예. 그에 앞서서 보조 사업을 처음 만들 때 특히 신중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회 입법조사처의 장도영 입법조사관의 말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원체 보조금의 성격이 이렇게 한 번 지급이 시작되면 이게 잘 없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검토나 이런 과정들이 엄격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관리나 효율성을 좀 높이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한 번 줬다가 뺏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네. 일단 주기 시작하면 그걸 뺏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국고보조금 주기 시작했다가 허술하게 쓰여도 그거 관리 못하고 계속 새나가고 있는 경우들. 그게 관행이 돼버린 거죠. 이거 반드시 가려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는 구멍이 뻥뻥 뚫려서 어디로 새나갈지 모르는 이 국고보조금. 사실은 오늘 우리가 지적한 건 굉장히 일부예요. 맞습니다. 예, 전반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좀 이번 기회에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청산해야 될 생활 적폐네요.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훅뉴스였습니다.